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5년 4월 2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셔서 좀 감사하고요. 지금 몸은 계속 괜찮아요. 괜찮은데 목소리가 완전 정상은 안 됐고, 그래도 어제보단 좀 낫죠. 예, 제가 들어도 좀 어제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지나면 뭐 정상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뭐 국내 증시는 좀 답답했지만 미국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 마감 시황하고 그다음에 돌아온 채권 작용다. 요거 이제 저희가 되게 내용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카드 뉴스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카드 뉴스 보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 났습니다. 뭐 예상을 안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좋지 않고요. 민주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하는, 이거는 뭐 환영할 만하죠. 예, 그러니까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에 넣어버리면 최대 한 뭐 50%까지 막 세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예, 저거를 뭐 일단은 이제 분리과세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건 또 부자 감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어쨌든 이제 분리과세 뭐 저게 이제 입법 추진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뭐 당연히 이제 이 표결에서, 예,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분리과세 얘기가 있었고, 또 HK 이노엔이 K캡 비영육성 식도염 치료제라고 하잖아요. 요게 미국에서 임상 결과가 일부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 가버렸죠. 뭐 결과는 여러분이 안 보셔도 아실 것 같고, 대한항공 1조 규모 블랙호크 개량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됐고,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열풍이 불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중국의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도 보자. 우리가 장비만 보지 말고 중국에 납품하는 그 소재 부품 회사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고, 그 다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팔지만 채권은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이제 비중 확대를 시작하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와 지금이 너무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한번 봐드리고요. 오늘 기업이 되게 많아요. 뭐 지버너바, 서비스나우, 미국의 버티, 그러니까 여기까지 미국이죠. 근데 이거를 왜 제가 굳이 4개를 왜 가져왔냐면, 이게 꼭 미국만 보라는 게 아니라 저기에 힌트가 되게 많아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반도체랑도 다 연결되고, LNG 발전소, 그 다음에 태양광, 거기에다가 이제 배터리, ESS 배터리,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꼭 이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니드, LG노텍, 원텍, SK하이닉스, 파크 시스템즈, JVM까지 설명해드리고, 공신은 BHI, 기가비스, LS, 감성코퍼레이션, LX세미콘, HD 현대마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시 반에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기준으로 오늘 실적 좀 잘 나온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하이닉스가 7조 4천억 나왔고 6조 6천억 예상했는데 잘 나왔죠. 현대미포 1분기 안 좋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 587억으로 예상 넘었고, 현대중공업 놀랐습니다. 2,600억 예상인데 4,300억. 한조에는 더 놀라워요. 5,300억 예상인데 8,500억 나왔어요. LG디스플레이도 예상 깨고 흑자전환 성공. 포스코인터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삼성 SDS도 좀 부진하지 않을까 했는데 좋은 실적 냈습니다. 2,000억 예상했는데 무려 2,685억이나 나왔어요. 하나솔루션도 흑자전환. 현대자동차도 어쨌든 기대보다 잘 나왔어요. 역성장이 좀 우려됐죠. 근데도 잘 나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 안 가냐 이거죠. 현대차는 무슨 뭐 주식시장에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돈 잘 벌어도 정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주가 올라가는 걸까요? 현대차는. 볼수록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못해서 못 가면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저렇게 잘하는데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참 그게 답답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베센트가 등장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제 오늘 미국이 크게 올랐는데, 최근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자꾸 나와요. 이거는 주식시장과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메시지입니다. 좀 달래주겠다. 이런 이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게 반도체주가 올랐고, 야간 선물은 보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올랐고, 달러가 오르는 건 이제 지금 미국이 정상화 된다는 얘기죠. 금은 급락했어요. 금 빠지고 달러 올랐다는 건 관세 전쟁이 좀 완화된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대중국 관세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145잖아요. 50에서 65%까지 인하할 거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고 그 여파로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렇다고 뭐 대중국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지는 않고 그런 제안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시장은 어쨌든 좋게 받아들였고 다만 이제 경제지표나 그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관세로 인해서 물가 압력 상승이 좀 높아지고 있고 경제활동 위축이 좀 발생하는 점은 좀 부담입니다.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경영이 이제 진짜 복귀한다는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테슬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이틀째 급등한 건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이죠. 요게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이틀째 랠리를 이어갔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뭐 해임할 계획 없다. 그럼 뭐 그런 얘기를 왜 한 거예요? 계획도 없으면서. 아니, 시장 일부러 흔들려고 작정한 건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는 발언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세 저번에 한번 면제할 거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자동차 부품입니다. 부품 관세 면제 가능성은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 관세 낮출 거다 이랬지만 트럼프는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한 적 없다 했지만 예, 어쨌든 시장은 올라왔습니다. 예, 약간 투자 심리가 꺾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중국도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대신에 그 미국이 태도를 보여라 이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미국이 좀 굽히고 들어와야 된다 이 뉴스인 것 같고 관세 전쟁 최악 지나갔고 중국과 협상도 시작되고 그런 이제 기대감이 붙으면서 M7 주들이 다 일제히 올랐습니다. 금이 급락한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값이 좀 떨어졌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강한 모습이고 국채 금리가 근데 올라 버렸어요. 왜냐하면 연준의 베이직과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물가는 오르는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경기는 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이제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금리 올라가겠구나.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금리가 반응했다. 글로벌 제조업 PMI는 이제 50.7이니까 뭐 좋아요. 괜찮습니다. 50을 넘었고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제조업은 예상보다 좀 잘 나왔고 서비스업은 안 좋았어요. 52.8이 예상인데 51.4까지 떨어졌어요. 전월이 54.5니까 이거 물가 지표는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베이지북도 공개됐는데 대부분 기업들이요 비용 압박받고 있다. 그래서 가격 올려야 된다. 소비자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캐주얼 식당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 여기가 이제 2020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동일 매장 이제 매출이 좀 감소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저도 이제 치폴레 한번 먹어봤거든요. 옛날에 이제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 CES 갔을 때 한번 이제 그 치폴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예, 맛은 있었는데 아무튼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그 멕시칸 패스트 캐주얼 식당인데 여기가 지금 매출이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이 외식을 좀 줄이는 거 아닌가, 이게 경기 침체 신호인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베센트 재무장관이 등장하면 시장이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피터 나바로가 딱 등장하면요 S&P 500 지수가 폭락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베센트가 나오면 시장에 언론에 나오면 S&P 지수가 오른대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시장을 그러니까 뭔가 강경한 발언을 할 때는 하워드 러트닉을 내밀어요. 트럼프가 뒤에서. 그리고 베센트 이제 시장을 좀 달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온화한 베센트를 딱 등장시킵니다. 저것만 봐도 그러니까 또 뭔가 하워드 러트닉이 나와서 뭔가 이상한 소리 한다. 또 시장 긴장하는 거죠. 지금 요새 안 보이잖아요. 러트닉 상무부 장관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파월 의장에 대한 해고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도 이게 아마 트럼프가 시장을 의식한 이제 증거고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리고 이제 치폴레가 이제 동일 매장 매출이 마이너스 0.4%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난 거는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시장 예상이 원래 1.74였으니까 작년에 7% 성장했는데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도 사람들이 뭐 계속 여기 이런 데 방문하겠다는 사람이 26, 38%는 이전보단 더 많이 안 갈 것 같다. 그러니까 확실히 관세와 물가 상승이 좀 지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좀 좋은 건 아니죠. 연준의 베이지 부분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인데 이제 이제 연방은행에서 각 이제 연방은행이 관찰한 이제 그런 경제활동 동향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공통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이렇게 했고 경제활동이 이제 증가한 지역은 5개, 4개 지역은 위축, 3개는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공급업체로부터 비용 상승 통지를 받았고 대부분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리면 그냥 가격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소비가 줄겠죠. 그리고 뉴욕은 경제활동 위축, 필라델피아 여기가 이제 공장이 많은데 경기 불확실성 있다. 댈러스는 이제 여기 뭐 에너지 그런 쪽이 많은데 제조업과 유전 활동이 소폭 증가했다. 샌프란시스코는 그 IT 서비스 업체들이 많죠. 소매 및 서비스 수요가 안 좋다. 전망이 악화된다.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가 나쁜 게 아니라요. 이렇게 뭔가 꺾이고 있고 물가는 오르려고 그러고 불안한 거죠. 테슬라 올랐고요. 로보택시 출시 뭐 기대감 있고 엔비디아도 1분기 실적은 좋을 것 같고 이제 중국 관세 낮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브로드컴, 마이크론 다 올랐고 아마존도 뭐 중국과 이제 전쟁이 완화되니까 급등했고 팔란티어는 뭐 여전히 좋습니다. 구글과 협력하고요. 템퍼스 AI가 이제 의료 AI인데 하루에 14% 올랐는데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협력한다고 합니다. 보잉도 손실을 줄였어요. 그래서 급등. 인페이즈 에너지는 태양광 업체인데 실적이 안 좋았고 중국 관세 영향이 있대요. 이 부품 같은 거를 좀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 버너바는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 진짜 많이 했던 기업이죠. 근데 놀라운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보고서 정말 메리츠에서도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듀오링고는 이제 AI 캐릭터 딱 놓고요. 여러분들이 그 영어나 뭐 수많은 이제 언어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학습하는 플랫폼인데 요게 10.1%나 올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좋은 이제 성장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이제 한 번에 여기 써가지고 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안 좋죠. 그래서 뭐가 안 좋냐면 건설 투자랑 설비 투자가 급감을 한 거예요. 수입도 이게 수출도 줄고 뭐가 좋은 게 없죠. 수입이 물론 너무 많이 늘으면 뭐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그러면 수입한다는 건 뭐가 필요하니까 수입하는 거잖아요. 저게 줄어드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건설 투자 3.2, 수출 뭐 다 감소. 그나마 여기서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건설과 설비 투자가 감소한 거. 민간 소비랑 정부 소비는 뭐 큰 변화 없었고 순수출은 올라갔죠. 수출에서 수입 뺀 거. 그래서 요거는 상승 효과 있었지만 수입이 많이 감소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는 아니에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경기 부양할 명분이 오히려 생겼다.
이런 데이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래서 이제 요 추경을 더 아마 국회에서는 더 증액하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배당 받으면 15.4 떼고 주잖아요.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이면 내 종합소득에 합산돼요. 그럼 최대 49.5까지 세금을 때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1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많은 거죠. 적은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저러다 보니까 대주주들이 일부러 막 배당을 또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종합소득에 포함되면 반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신증권 같은 데는 감액 배당하잖아요. 원래 대신증권은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게 대주주가 지분이 좀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감액 배당 안 하고 일반 이익 배당을 하면 아마 한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감액 배당을 하면 세금 하나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배당들이 요새 좀 늘어나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배당 소득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15.4%는 내요. 2천만 원 이하는. 그리고 이 3억 원, 2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면 이제 세율이 22. 3억 원 초과하면 그러니까 많이 그 배당을 받는 만큼은 더 내라는 건 맞아요. 27.5인데 종합소득과세에선 빠집니다. 분리과세 하자는 거. 분리과세. 저도 분리과세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분리과세는 입법이 추진됐는데 이게 뭐 부자 감세 논란은 있어서 뭐 통과가 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HK 이노엔이 새벽에 이게 HK 이노엔 IR팀에서 직접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파트너서 K캡은 이제 비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위산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속이 막 메스껍고 막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름이 K캡인데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하려고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경쟁회사는 이미 승인 받고 내놨어요. 그래서 3세대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주가가 참 안 가요. 너무 안 갔죠. 그래서 올해 4분기에 아마 FDA 승인 이제 신청을 할 걸로는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임상 3상의 주요 결과가 나왔고 두 가지 임상에서 K캡은 1차 및 2차 평가지표를 모두 충족했고 그리고 그 PPI가 이전 세대 버전이에요. 2세대, 3세대 있거든요. 요거보다 통계적 우월성을 입증을 해버렸어요. 좋다는 얘기죠. 비미란성. 그러니까 미란성은 위에 염증 생기는 거고 비미란성은 염증이 없는 거예요. 예. 여기 가슴 쓰림, 위산 역류 모두에서 완전한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그래서 여기 의사들이 이런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고 약물 중에서 유일하게 위산 역류 증상까지 줄여주는 차별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극찬을 했다. 그러니까 위산 역류하는 증상까지 줄여준대요. 그러니까 이건 먹으면 이제 되게 편해지는 거죠. 예. 3세대가 되게 좋은 건데 미국은 아직 3세대 시장이 많이 안 열렸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K캡이 아마 1,000억씩 팔 거예요. 굉장히 블록버스터 제품 중에 하나 한국에선 잘 팔리는 걸로 아는데 미국은 지금 임상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좀 잘 되지 않아. 근데 막 특허 이슈 막 복제약이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니 뭐니 막 이래서 아무튼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막 안 좋았죠. 근데 이 IR 요거 하나에 그냥 상한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죠? 예, 순식간에 갑니다. 순식간. 그런 거 보면 만약 HK 이노엔이 이거 확인하고 사야지 하면 늦어버리고 그냥 차라리 물리신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나아져 버린 그죠?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모았는데 물렸잖아요.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 나는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4분기에 FDA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통과되기를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1조 규모 이제 블랙호크 개량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이제 선정 요 이슈가 있었는데 원래 대한항공이 뭐 요즘에 주가는 안 좋지만 원래 이제 그 창 정비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헬기라든가 그 이제 뭐 항공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MRO 유지 보수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국항공우주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대한항공이 그 UH-60 블랙호크란 이제 이 헬기인데 우리 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건데 요거 성능 개량 진행할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LIG 넥스원, 뭐 콜린스 에어스페이스와 이제 컨소시엄 꾸려서 하는 거고요. 이제 사업 규모는 9,613억. 이게 옛날에 그 이제 91년부터 99년까지 요거를 이제 대한항공이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UH-60을. 그래서
요걸 했는데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0대가 넘는 기체를 전력화해서 일단 이제 요거를 이제 창 정비해서 이제 29년도에 다시 기체를 인도하는 예,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수익원이 좀 되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뭐 항공사들 주가는 안 좋지만 이 MRO 예, 방산과 관련된 이런 사업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하이브리드 열풍이 좀 불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려요. 어쨌든 지금 현대차 판매가 69%나 급증했다라는 그런 뉴스고 가솔린 자동차 지금 천국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잘 안 팔리죠, 미국에서. 근데 올해 뭐 하이브리드 하면 뭐 토요타가 세계 1위죠. 네, 근데 지금 보면 현대차, 기아도 일단 지금 판매량이 좀 올라오고 있고 현대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69.4%나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그 하이브리드 차가 지금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좀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드도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좀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주로 SUV 같은 이런 차 위주로 하이브리드 신차를 출시를 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개월간 매달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대요.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카가. 전기차는 한 자릿수인데 토요타가 압도적 1위, 현대, 기아는 이제 합산해서 12.1, 포드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올해 하반기에 이제 미국에 내놓는다고 하는데 기아도 이제 내년에 텔룰라이드 하이브리드 다 SUV죠. 근데 현대가 이번에 작년 10월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이제 건설을 했죠. 원래 거기가 원래는 거기거든요. 이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인데 거기서 하이브리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이브리드 위주로 아마 생산을 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 최소 이제 그 토요타 경쟁 제품에 비해서 500만 원 이상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리드카 밸류체인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현대차, 기아, 뭐 부품 현대모비스 그리고 세방전지가 이제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그 납축전지 예, 그걸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 코리아 FT도 이제 하이브리드 부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굳이 좀 한번 골라본다면 밸류체인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스나 이런 거 한번 살펴봤고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채권 자경단 카드 뉴스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WTS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또 투원투게더 여기 이제 채권 자경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까 이제 설명드린 이런 뉴스들도 이렇게 장중에 저희가 뭐 약간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뭐 실적 발표한 것들도 저희가 사실 이렇게 올려드려요. 실적 나오면 이렇게 일단 숫자만 예, 뭐 잘 나오면 잘 나왔다 웃고 있고 못 나오면 못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까 하나솔루션이 실적 내면서 막 주가 급등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속보들도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채권 자경단 예,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런 아마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시장적 정책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로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트럼프가 물러섰어요. 90일 유예하자. 관세 우리나라에도. 근데 국채 금리가 폭등했죠. 이 얘기는 뭐죠? 국채 가격이 폭락, 누가 던져버린 거예요, 국채를. 그럼 국채 값이 빠지죠.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항상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갑자기 튀었다. 채권 금리가. 누군가 채권을 던져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그게 이제 자경단이라고 좀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반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이제 팔아버리는 이런 투자들을 채권 자경단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채권 자경단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 펼칠 때 국방비 막 지출 늘리고 그래서 막 재정 적자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재정 확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경단이 활동을 했고 클린턴 행정부도 경기 부양한다고 지출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경단이 또 활동해서 적자 축소 쪽으로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이렇게 유럽이 돈을 또 너무 푸니까 그걸 또 공격을 했고 영국 기억나시죠? 예, 감세안.
예, 발표하고 그럼 재정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세한 철회해라. 결국 철회했죠. 철회하고 트러스 총리가 물러나 버렸어요. 자경단이 국채를 던져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가 막 튀는 거죠. 그래서 25년도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상호관세 도입해서 이거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갖고 있는 채권을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정책을 지금 약간 바꿨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하면서 금리가 확 빠졌죠. 경기 침체 올까봐. 근데 이때 자경단이 활동을 했다. 예. 그리고 관세 유예하면서 이제 자경단 활동이 멈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요. 왜냐하면 채권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튀잖아요. 우리 기억나세요? 레고랜드 사건 터졌죠. 그 원인이 뭐예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한국전력이 망할 뻔했죠. 망한 건 아니지만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예. 이 빚이 이제 채권 발행해서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상호관세가 이제 결국엔 이런 일들을 좀 만들어냈던 건데 결국 이건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월가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인 야데니 리서치 에드 야데니가 1983년에 처음 썼던 말이래요. 레이건의 이제 이런 재정 지출,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거에 불만을 품은 투자들이 국채를 매도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독단적 행동도 채권 자경단이 막았다. 그래서 또 홈런 쳤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채가 각국의 신뢰를 가늠하는 잣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금리가 안정돼 있죠. 예, 그 나라의 신뢰예요. 국채 금리가 안정돼 있다는 거. 신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변동성이 생기면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이 채권 발행에서 나오거든요. 채권 금리가 오르면요. 국가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죠. 우리 국민도 이자 비용이 늘어나요. 정부의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럼 그거 어디서 메꿔요?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거죠. 우리한테도 좋을 게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 금리가 낮아서 좀 안정적인 게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런 이제 채권 자경단이 활동을 해서 금리가 튀면 정부에서도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금리가 끝도 없이 오른다면요. 예,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환생한다면 대통령이나 교황 아니면 사할타제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채권 시장이 되고 싶대요. 제임스 카빌이라는 사람이. 왜? 이거 내가 채권을 많이 갖고 있으면 겁줄 수가 있잖아요. 채권 팔아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외국인 보유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고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데가 일본이에요. 2등이 미국이죠. 2등이 중국이죠. 그래서 이게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 비율이 지금 30%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때려버리면 예. 일본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일본, 중국, 영국. 예. 이들이 그냥 갑자기 자경단 역할을 해버리면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채 신뢰마저 흔들렸고 예, 채권 자경단의 공격에 취약해졌다. 이런 일은 가끔 발생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결국 이런 일들은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 정책이 바뀌어요. 반대로.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채권 자경단이 결국에 활동을 할 정도면 정말 뭔가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의 독단도 결국은 좀 막아버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목이 정말 쉽게 낫진 않네요. 쉽게 낫는 건 아니네요. 자, 반도체 중국의 자립하수의 장비에서 소재 부품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술 도입하면서 계속 성장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반도체 자립인가요? 잠깐만요. 도입이죠. 예. 그래서 SMIC, CXMT, YMTC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놀라운 성과들을 많이 냈죠. 예. 그리고 장비 업체도 대단합니다. 중국에. 지금도 쉽게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중국의 증착이나 검사 장비 공급하는 회사들이 근데 미국이 규제라니까 이제 중국이 반도체 장비 수입을 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수혜가 지속된다. 그런 좀 의견이신 것 같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이후에는 이제 양산을 하거든요. 지금 그동안 투자 많이 했죠. 그럼 뭐를 해요? 이제 생산을 늘리겠죠.
그러면 소재랑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얼마 전에 SNS텍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온 거예요. 근데 SNS텍이 저 블랭크 마스크라는 부품을 만드는데 아마 일부가 중국에도 수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세정 코팅, 세라믹 히터, 식각 부품 이런 영역에서 실적 개선이 확인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이제 중국의 이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장비만 받았는데 소재 부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장비와 달리 부품 소재는 범용 성격이니까 미국이 아마 규제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규제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요 소재 부품 이제 중국 노출도 및 해당 부품인데, SNS텍은 지금 한 30에서 40%, 여기 이제 비율이라고 합니다. 꽤 높죠. 30%니까 이번에 아마 실적 잘 나온 것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미코, 월덱스, 예, 이런 이제 약간 비중을 적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코리아 원화채는 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팔죠. 지금 계속 팔아요. 국채는 사요. 우리가 진짜 안 좋으면 채권도 팔고 나가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채권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거 아니냐. 달러도 팔아요. 미국채도 팔아요. 근데 한국 채권을 사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는 거예요. 한국은 안 망한다. 채권은 안전하다. 그리고 이 채권 사는 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저성장이거든요. 저성장이면 채권 금리가 안 올라가요. 예.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높죠. 성장을 못하면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값이 오르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워낙 싸잖아요. 환율 매력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봤을 때 이게 좀 1,400원대인데 언젠간 1,300원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익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을 안 사고 채권으로 사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외환보유고가 엄청 많고 4천억 달러 이거 뭐 깨지니 많이 막 그래서 우리나라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좀 앞선 걱정인 것 같고,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외환보유고가 적은 국가가 190개나 돼요. 한국은 상위 10개 국가예요. 많아요. 외환보유고가 분명히 많고, 그 다음에 부도가 얼마나 날지, 이게 오르면 안 좋은 거거든요.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몇 개 없어요. 북유럽, 독일, 호주, 일본밖에. 그만큼 한국은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주가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주가 안 가서 좀 답답하지. 그래서 낮은 금리에도 높은 안정성 보유하고 있고, 또 최근에 금이 4,000달러 얘기 나오지만 그건 이제 무역전쟁 끝나면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자산 지위를 보이고 있는 원화채가 어쨌든 이제 그 금가격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히려 불안할수록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그 채권을 살 가격이 높다. 채권을 사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나쁘지 않죠.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건. 근데 아쉬운 건 이제 주식만 들어오면 되는데 채권만 사고 있어요. 요게 좀 아쉽다. 네, 그만큼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나라가 진짜 안 좋으면 다 팔고 나갈 텐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의 채권은 이제 안전자산이 되고 그랬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이 어차피 위험자산이니까요. 미국 주식 비중 확대 시작을 했고, 하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당황했죠. 중국이 너무 느긋하게 대응하니까 조금 이제 놀랬던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베센트가 등장해서 전략을 좀 수정을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예약이 145%의 관세율 적용된 이후로 60%가 감소했대요. 무역 못해요. 그러면 이게 멈추면요, 새학기 수요가 높아지는 8, 9월 연말 소비에서 미국에서 팔 물건이 없어요. 급등합니다. 가격이. 왜? 공급이 없으니까. 그리고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도 수수료. 이런 정책들은 미국 경제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관세를 낮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달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약달러 합의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달러가 너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베센트가 좀 중심을 잡고 가고 있는데, 시장에 부담이 되는 정책이 추가로 추진될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약간 그 허니문 기간,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막 시진핑하고 뭐 트럼프 싸우다가 약간 이제 화해. 아직도 둘이 싸우긴 있지만 뭔가 물밑에서는 이제 협상을 여는 그 라운드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좀 안정감 찾겠죠. 이제 그런 구간으로 바뀌었는데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게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이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은 그런 걸 좀 적어주셨어요. 일기 때랑 똑같아요. 그때도 관세, 그러니까 유예 발표하고 재무장관이 주도권 잡고 그 다음에 관세 대상으로 반도체 제외하고 중국이 협상 원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화해 모드로 갔거든요. 이것도 일기 때도 비슷했어요. 트럼프가 나이를 감안하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이것도 다 계획에 있었던 거 아니냐. 진짜 그러면 이건 너무 무섭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나서 관세 이제 무기한 유예, 중국과 협상, 일부 국가 관세 협상 타결 이런 좋은 얘기들이 나올 거래요. 그러면 주가가 그렇다고 더 오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미리 반영하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200일선 돌파 후에 상승 탄력이 둔화됐대요. 일기 때. 현재 코스피 2600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2, 3개월 계속되면 시장에 낙관론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트럼프는 꼭 이럴 때 협상 결렬을 해서 또 이 협상력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이때도 협상 잘 될 것처럼 해놓고 여기서 결렬, 추가 관세, 폭락, 그리고 다시 합의. 이럴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거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할 거면 그냥 확실히 이번에 다 협상하고 끝내는 게 맞는데, 옛날에 일기 때 이런 패턴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100% 안심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약간 이제 우려가 완화되는 좀 좋은 국면으로 가고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업 분석해 볼게요. 자, 지버노바가 이제 이게 LNG 터빈 만드는 기업이죠. 1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기대치를 상회 있고요. 관세에 따라서 돈이 이 정도 들 거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가까이. 이것도 적어버렸어요. 명확하게. 이런 게 좋아요. 얼마 들어갈 것 같다, 관세 때문에. 그럼에도 연간 버는 돈은 기존 추정치를 유지했어요. 자신 있다는 얘기죠. 저거 반영해도 우리 유지한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막 글로벌 막 분산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전력 수요를 더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의 전력 수요가 이게 이제 놀랄 일이죠. 지금의 전력 수요 증가 규모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공업화 시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적었고, 근데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글로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좀 구조적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 발전 시장이 지금 호황인데 이게 지금 높은 상태인데 더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CEO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년까지 차 있고 28년에도 물량이 있고 29년 인도면 무슨 뭐 조선 쪽 같죠. 조선 주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지금 요새 막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뭔 소리냐, 그런 거 없다. 전력 부문 예약의 3분의 1이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성장하고 있고 주문 갑자기 취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도요, 그런 거 없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데이터 센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걱정하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뭐 지출 줄이니만이, 여기 얘기 들어보면 전혀 아닙니다. 원자력 분야도 좋대요. SMR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전력 인프라에서 또 장비 수주도 있거든요. 변압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여기도 좋다. 전력 아까 LNG 이 가스 터빈 요거랑 전력 인프라 사업은 여전히 좋고, 풍력도 하는데 풍력은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미국이 안 좋으니까 부진한데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전력 수요 여전히 많고 LNG 터빈 수요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데이터 센터 여전히 좋은데,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서비스나우는 AI 기업이에요. AI 플랫폼 기업들한테 제공하는데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요. AI 기반의 이제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AI 비서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AI 요즘에 지출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은데 뭔 소리냐, 탄탄하다. 그래서 서비스나우는 포춘 500대 기업의 대부분 이 회사 제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내 다양한 부서들 있죠. 여기에 이제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보면 AI 문제가 없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버티브 AI 인프라 기업이에요. 이번에 실적 좋았죠. 수주 잔고도 증가, 가이던스 상향 조정, 지휘 번호버랑 마찬가지로 실적 코멘트에서 데이터 센터 산업도나 우려, 여기도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뭔 소리냐, 강력한데. 하이퍼스케일러가 이제 그런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이제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가 자체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임대도 하죠. 임대도 이제 다른 거를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 합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 예.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또 신규 수주 다른 분야로도 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이퍼스케일러가 일정을 재조정, 그러니까 아마존이 최근에 재조정한다 그랬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약간 데이터 센터 구축 일정 약간 스톱시켰죠. 그게 이렇게 되면요, 다른 데가 들어와서 채워버린대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 회사들이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예, 지출 줄어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회사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예, 데이터 센터 여전히 계속 성장. 여기도 그죠. 우리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만 집중하고 있다. 기술적인 제품을, 선도 제품을 보유 중에 있고, 엔비디아의 GPU나 빅테크들의 주문형 반도체를 도입하기 전에 인프라를 깔아주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버티브라는 회사가 데이터 센터 거기 필요한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아, AI 의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인페이지 에너지는 태양광 업체인데, 주택용 태양광 인버터를 만드는데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아서 이 뭐 공급망 부분, 그러니까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래요. 태양광은. 근데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장치 중에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장치 ESS,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를 주로 중국산을 써요. 이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산으로 바꾸겠다. 미국이 만들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걸 채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저 ESS 배터리만큼은 한국 걸 쓸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이제 LG엔솔이나 삼성 SDI 또 저거 조립해주는 서진 시스템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테슬라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ESS 배터리를 중국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도 ESS 사업은 엄청 성장했는데 배터리가 문제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 리스크는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고, 이거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좀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실적 발표했고요. 장 끝나고 사공장 양산이 안정적이었고, 내부 이제 바이오에피스랑 아마 내부 거래가 있는,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예요. 내부 거래가 있는데 요 내부 거래는 빼버리거든요. 근데 내부 거래가 감소했다는 건 이제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좋았고 환율도 높았고 대부분 수출하니까. 그래서 바이오에피스가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경쟁사예요. 근데 기존 제품 매출 성장하고 신규 제품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나왔는데 이게 판매가 잘 되면서 매출이 무려 43%. 이런 게 좋은 거죠. 매출이 팍팍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바이오에피스도 잘하고 바이오로직스까지 잘하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를 상향한다. 메리츠증권은 4공장의 양산 속도, 지금 5공장까지 지었는데 지금 주력은 4공장인데 여기가 양산 속도가 빨라졌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잘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친 거죠. 보통 상저하고 실적인데 올해는 1년 내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도로 보면 약간 상반기가 더 좋다, 올해는. 다만 이제 그 대외 불확실성이 있어서 가이던스는 유지했다고 합니다. 바이오에피스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론칭 효과 추정보다 좋았고, 아까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에피스 좋았고, 내부 거래가 감소했지만 이거를 외부 고객용으로 돌려버렸대요. 외부에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주가는 아쉬웠던 것 같은데 뭐 실적은 정말 좋습니다. 늘 1등 하는 것 같아요. 유니드도 실적 좋았어요. 예, 윤재성 연구원님이 또 적어주셨는데 실적이 큰 폭으로 기대치를 넘었고 영업이익 올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산 능력도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서 그 염소 공장 있죠. 이게 유니드가 이제 만드는 제품에서 염소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유해 물질이라 어떻게 보면 이거를 관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 CPS가 저 염소를 가지고 화학 제품 만드는 이제 공장이죠. 재작년에 한참 설명해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인가? 예, 저게 이제 본격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실적이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할 때 이 회사의 주력인 가성칼륨이 쓰이는 거죠. PER도 낮고,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IBK 이동욱 연구원님도 중국 염화칼륨 가격이 크게 올랐다. 벨라루스가 감산 들어갔대요. 예, 여기도 그러니까 이 염화칼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염화칼륨이 결국에 이제 이 가성칼륨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근데 이게 공급이 부족하고 감산 들어갔고,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신한에서도 불확실한 화학업종의 편한 선택지다. 가성칼륨, 탄산칼륨은 타 화학 제품과 달리 경기 변동에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신규 업체 시장 진입이나 공격적 증설도 쉽지 않다. 예, 단단하다는 얘기고, 공기 중에 이제 탄소 포집하는 장치에 가성칼륨이 들어가니까 이게 35년까지 연평균 한 5% 이상 수요가 늘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1위 바탕으로 해서 수요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옥시덴탈이 그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기업이죠. 첫 DAC 공기 중에 탄소 포집하는 설비를 가동합니다. 이제 이런데 가성칼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니드가 정말 이제 암흑기를 딛고 좀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LG노텍은 이제 지금 실적이 뭐 꼭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닌데요. 2분기는 이제 애플 공급망이 비수기고, 올해는 1분기 중 발생한 재고 비축 수요로 인해서 예년 대비 강도 높은 그 재고 조정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애플, 아이폰, 수요도나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LG노텍 주가 많이 빠졌는데 애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역사적 저점에 있는 거는 맞는데 참 이게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김은호 연구원님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에요. 광학솔루션이 아마 카메라 쪽 얘기하는 것 같고, 이쪽 매출액이 예상을 이제 크게 상회하면서 기대보단 좋았어요. 근데 2분기는 좀 악화될 것 같고, 그래도 광학솔루션 외형은 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 고객 내 점유율이 좀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유율이 좀 감소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신제품에서도 점유율은 유지됐고 기판 소재 사업도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은호 연구원님은 조금 LG노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주가에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택은 아직 실적 발표 안 했는데 최근에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근데 최근에 주가 좀 빠지고 있지만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요. 1분기 기대보다 잘 나올 것 같고, 예, 태국 또 브라질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예, 국내와 브라질 쪽에서 이런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조금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예, 그 점은 좀 유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브라질, 뭐 이런 태국 쪽에서 장비 수출 호조가 좀 이어지면서, 예, 올해 실적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1만 원으로 일단 상향 조정했고, 이번 1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 좋은 실적 냈고요. 왜 이렇게 써있죠? 자, 25년 HBM 매출액이 2배나 성장할 걸로 유지를 해줬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보면서 느낀 게 여기도 똑같아요. AI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관세 때문에 불확실은 하대요. 근데 AI, HBM은 올해 매출 2배 성장한다.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리고 낸드도 수요보다 공급에 의해서 어쨌든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낸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수요가 좋은 건 아닌데 공급을 많이 줄여서 좋고, 윈도우 10 종료되면서 PC도 좋고, 스마트폰도 AI 기능 들어가고,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이 서비스 나우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들의 AI 시장 선점 위한 적극적 투자 지속 중. 버티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AI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용인 공장도 이제 1분기에 착공을 하고, 그래서 계획대로 이제 27년 2분기에 준공할 예정이고, M15X도 이제 올해 4분기에 공장이 오픈됩니다. 소캄 있죠.
속한 엔비디아가 이제 만든 모듈, 이제 표준화를 제시한 이 모듈도 긴밀하게 이제 엔비디아랑 협업을 해서 저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들어가니까 수요 과시화 시점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이닉스를 보면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회사도 몰라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AI는 여전히 좋다. 유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실적을 냈고, 그래서 하이닉스 여전히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파크 시스템즈도 보고서 나왔는데 올해 1분기 실적 좋을 것 같고, 장비가 여러 개가 있죠. 이 회사가 하는 게 그 원자현미경 있죠. 현미경. 요걸로 이제 검사하는 거잖아요. 수주 장고도 많은데 아무튼 지금 장비 중에 요게 늘어나고 있대요. TSH, 하이브리드, WLI. 요건 설명해 드릴게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원래 웨이퍼 여기 현미경 놓고 검사하는 요게 주력인데 요거 비중이 줄고 저쪽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국형 비중도 높아요. 좀 높은 편이고 TSH 이제 장비는 그 구멍 있죠. 이렇게 뚫린 구멍을 이제 그걸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네. 그 장비라고 보시면 TSV가 이제 HV면서 이렇게 구멍 뚫는 거죠. 거기를 이제 구리로 연결하는 건데, 예, 요 장비는 이 홀의 깊이, 직경, 형상 이런 벽면의 거치기 등을 정밀하게 측정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은 시로를 파괴해야 되니까 단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밀하게 그 안에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WLI는 백색강 간섭법이라고 하는데 비접촉 광학식 3D 측정법이고요. 예, 넓은 면적을 측정을 해줘요. 얘는 넓게 대신에 좁은 해상도를 또 이렇게 해서는 좀 그런 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밀하고 약간 이제 좁은 면적은 좀 불리하고 얘는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예요. 요거랑 기존의 원자현미경은 좁게 보거든요. 정밀하게 좁은 면적을 좀 느리게 이렇게 보는 거, 넓은 면적을 빠르게 보는 거, 이 둘이 다르죠. 얘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WLI 장점만 취한 거죠. 자동화돼서 이제 넓은 범위를 그냥 한 번에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거칠기, 평탄도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요게 있잖아요. 원자현미경 여기에 이 레이저 같은 게 들어가요. 이쪽에. 예, 여기 보시면 레이저가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투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오염물질 있죠. 이런 것들을 이게 발견되면 이렇게 아마 수치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렇게 해서 원자 현미경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JVM은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고요. 매출 대비 이익 성장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이익률이 좋은 수출 실적이 내수보다 더 개선되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로 이 최근 2년간 4분기 실적은 수출이 내수를 앞섰는데 4분기를 제외하면 수출이, 그러니까 4분기는 항상 수출이 좋았어요. 그리고는 내수가 항상 앞섰는데 올해 1분기는 수출이 내수까지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근거는 뭐냐면 신규 장비들이 좋아요. 옛날에 매니스라고 로봇 팔 달린 거 있죠. 그러니까 JVM은 그거잖아요. 약을 자동으로 조제해주는 장비입니다. 약을 분류해주고 약국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봇 팔 같은 게 좀 매니스는 좀 비싸요. 대당 10억 하나? 아마 그런 걸로 아는데 저걸로 이제 이렇게 그 매니스가 팔로 로봇 팔로 이제 약을 자동으로 분류해주죠. 근데 카운트메이트는 뭐냐면 신제품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파우치형이죠. 여러분들 약국 가면 조제약 파우치에 담아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종이 딱 뜯고 먹잖아요. 미국은 어떠죠? 병에 담기죠. 플라스틱 병에다가 똑같은 약을 넣어요. 미국은 그래서 뚜껑 열고 이렇게 하나씩. 우리랑 달라요. 그걸 바이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거를 만드는 장비가 카운트메이트예요. 미국에 맞게. 이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미국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근데 물론 이제 여기도 관세 때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저런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가격 인상도 발표했고 올해 4분기가 제일 좋고요. 2분기, 1분기, 3분기 순이니까 3분기가 좀 가장 부진은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시로 넘어갈게요.
어제 그 BHI가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인데 이게 어느 회사인지는 이제 찾아보니까 중국하고 이집트 회사랑 여기에 공급을 했어요. 중국하고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고객사가 다변화된 건 좋은 거죠. 주로 중동이 많이 하는데 이집트하고 중국 쪽에 좀 공급을 했습니다.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기가비스가 오랜만에 이제 수주를 했고요. 일본의 반도체 기판 회사에 그 수리 장비를 또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LS가 가온전선 있죠. 요거 지분을 700억 정도 취득한다고 공시를 한 거예요. LS 전선이 가온전선을, LS 전선도 비상장이죠. LS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가온전선 지분을 지금 81.62% 갖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더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총,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7%를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냐면 거의 한 89%까지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이러면 가온전선 상장 폐지해야 돼요. 지분 분산이 요건이 있거든요. 지분이 주요 주주들한테 분산돼야 돼요. 근데 대주주가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혼자 막 90%, 막 100% 규정 미달로 아마 상폐를 해야 될 겁니다. 저런 상폐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개 매수하겠죠. 비싼 가격에. 그래서 어제 가온전선이 급등해 버렸잖아요. 이 뉴스 나오고 이 공시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LS전선이 가온전선 주식을 아예 다 이제 이걸 다 매입을 해가지고 아마 가온전선을 상장 폐지시키고, 이거는 뭐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가온전선 주식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품절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온전선이 좀 급등을 했고, 감성코퍼레이션은 이제 의류회사인데 스노우플레이크인가요? 예. 스노우픽, 예, 스노우픽이죠. 예. 그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고, 감성코퍼레이션이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LX미코는 여기 상무님이 매수했고, HD 현대마린엔진은 JP모건에서, JP모건 자산운용 있죠. 여기서 단순 투자를 했어요. 5.3%를 신규 취득했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기업이죠. 이제 워낙 많이 설명해드렸고,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에 편입된 엔진 회사죠. 그래서 어쨌든 요 마린엔진도 JP모건에서 신규 지분 취득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약보합에 결국 끝났고요. 오늘 일단 잠시만요. 네, 오늘 코스닥은 뭐 강보합, 뭐 거의 보합이네요. 그냥 보합에. 근데 이렇게 끝날 수가 있죠. 코스피는 이제 약보합. 그래서 큰 변화 없었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쉬어갔다. 외국인들 여전히 팔고 있고 언제 살까요? 근데 매도는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조금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업종으로는 조선주가요. 아까 실적 발표하고 싸버렸어요. 현대미포. 이거는 물론 실적 좋은 건 맞는데 너무 이것도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저게 또 이제 뒤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막 붙어버리니까 장중에 막 추격 매수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좋을 때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미포도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최근에. 그죠? 예. 뭐 200일선도 깨고, 이런 구간도 있긴 있었는데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한 번에 돌파해버렸네요. 네, 내일 말씀드리지만 너무 흥분하지 말자. 뭐 조선주 좋지만 뭐 조선주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이제 모르는 분은 없죠. 비만 치료제 쪽 오늘 좋았고, 오늘 특히 HK노인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조선기자재, 오늘은 또 현대산업개발도 좋았네요. 오늘 한 6%, 현대건설까지. 그리고 LNG 관련주 뭐 다 여기 조선주 포함되어 있죠. 예, 그리고 웹툰주, 미용의료기기, APR이 요새 아주 뭐 계속 좋습니다. 면세점, 오늘 현대백화점, 신세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낮으니까 정부가 내수부양하지 않겠냐, 이 기대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화장품도 좋았고, 석유화학은 오늘 하나솔루션도, 와, 이게 뭐 정말 올라가는 거 보면 그냥 무섭습니다. 이게 15,0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트럼프는 태양광은 이렇게 나쁘게는 안 봐요. 일단 이제 그 관세, 반사 이익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화학주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오늘 뭐 하나 솔루션이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도 오늘 좋았고요. 의료기기 그리고 음식료도 뭐 일부 괜찮네요. 다만 이제 오늘 그 AI 관련주 급락했고 2차 전지는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어제랑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면서 오늘 좀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대부분 안 좋았네요. 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일부 빠졌고 로봇, 네. 자율주행차, HBM, 하이닉스가 참 좋은 실적 냈는데도 아쉽죠. 예. 이게 굳이 빠질 실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미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 업종은 그렇고요. 오늘 이제 기업들 보시면 뭐 조선주의 날입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엄청난 실적을 냈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2차 전지 안 좋았고, 네,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결국 숫자에 반응한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놀래버린 거죠. 오늘은 포스코인터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뭐 글쎄 오늘 글쎄요. 예.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빠져버렸고 2차 전지 부진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좀 부진했지만 파마리서치 좋았고 실리콘2, 동진세미캠, HK이노이는 상한가 가서 단숨에 이제 시총이 올라왔고 그리고 시즌도 올랐습니다. 그다음 많은 기업들이 좀 밀렸고요. 오늘 주로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성엔진, 뭐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소부장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랑 다르게. 덕사는 오늘 3만 원 넘었네요. 그리고 기자재, 조선기자재도 좋았습니다. 신세계 INC, 뭐 한국조선의 APR,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았고 빠진 건 이제 동행철관. 어제도 한 분이 좀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요게 그것 때문에 올랐잖아요. 알래스카.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죠. 이미 테마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LG노텍은 이제 실적 좀 우려감 작용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일부 개별주들 상한가 같고요. 인그루드랩이 좀 올랐고 네오셈도 약간 반등했습니다. 다만 뭐 이 테마주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그 상지건설 여기가 오늘 폭락을 했고 좀 부진한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좀 이게 내용들이 많아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예. 그 시장은 이제 여기서 더 오른다 이거보다도 이제 안정적이에요. 이제 트럼프가 여기서 갑자기 삐딱선 타서 또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이제는 관세가 낮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죠. 얼마나 낮아질 거냐 요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긍정적으로 좀 당분간 보시고 다만 오를 때 추격하지 마시고 특히 조선주 뭐 너무 좋지만 지금은 막 뒤따라갈 상황은 아니에요. 실적 좋다고. 예.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안 오른 거 중에 또 뭐가 있을까? 참 HK노인도 뭐 저렇게 한 번에 상한가 가면 뭐 물려 있는 분들만 당연히 이제 밑에서 사신 분들이 수익이 나는 거지만 어쨌든 좀 이게 지금도 고민할 거는 좀 안 간 거 중에 뭐가 갈까? 이제 요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렵죠. 주가 부담은 없는데 그걸 계속 좀 공부를 해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한국이냐 미국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찾아내야죠. 그래서 한번 계속 좀 공부하면서 그런 거를 좀 찾아내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흥분하지 말자. 너무 오른다고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